임차인한테 대항력을 인정해주고 우선 변제권을 인정해주고 최우선 변제권 인정해주는 그런 전체적인 맥락은 똑같습니다. 자, 근데 이런 상가임대차 보호법에는 핵심이 있어요. 어떤 핵심이냐면 그것만 간단하게 한번 짚어드리면 대항력도 인정해주고 10년 동안 장사할 수 있는 권리도 전부 다 인정해주지만 다만 뭐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요, 여전히 우선 변제권을 인정해주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지금부터는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적으로는 주택물권을 임차로 들어가는 일이 많고 주택을 거래하는 일이 많다 보니까 주택임대차 보호법 위주로 많이 설명드렸고요.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그 차이점에 대한 것만 간단하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도 마찬가지예요. 임차인한테 대항력을 인정해주고 우선 변제권을 인정해주고 최우선 변제권을 인정해주는 그런 전체적인 맥락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다만 뭐가 다르냐?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집에다가 주민등록을 해야 되죠. 상가임대차 보호법 적용받기 위해서는 거기에다 뭐를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겠죠. 그런 차이점이 있다. 자, 근데 이런 상가임대차 보호법에는 핵심이 있어요. 어떤 핵심이냐면 그것만 간단하게 한번 짚어드리면, 첫 번째가 임대차 최단 존속 기간을 보장해준다는 겁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도 한번 배워보셨을 거예요. 주택 같은 경우는 아무리 짧게 계약한다라고 하더라도 최단 존속 기간 몇 년은 보장해줍니까? 2년까지는 보장해주죠. 2년까지 보장해주는데 이번엔 정부에서 2+2라고 해서 계약갱신 청구권까지 인정을 해주다 보니까 최대 4년까지 살 수가 있는 그런 권리가 생겼다. 근데 상가는요, 이 주택하고 그 범위 자체가 완전 달라요. 상가의 최단 존속 기간은 몇 년이냐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그마치 최대 10년입니다. 제 상가 임차는요, 그 자리에서 장사를 시작하면은 최소한 몇 년 동안은 그 자리에서 장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바로 10년 동안은 장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까 전에 보셨던 주택하고는 완전 다르죠? 상가 임대차의 최단 존속 기간은 왜 이렇게 길어질 수밖에 없었는가? 혹시 여러분들 그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그 황금족발 사건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사장님이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이유로 조금 안 좋은 선택을 하셨던 것 때문에 사회적 이슈가 좀 크게 났었던 이슈가 하나 있었는데 그 이후로 법이 개정된 겁니다. 예전에는 원래 10년이 아니라 5년이었어요. 근데 임차인이 5년만 장사해서는 권리금을 전부 다 회수하기가 쉽지가 않다. 이 기간을 늘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늘어난 게 10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은 한번 그 자리에서 장사를 시작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최대 10년 동안은 그 자리에서 장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겼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해 줍니다. 이 권리금을 갖다가 그 회수하는 거를 임대인이 방해를 하면 안 된다는 내용인데요. 이게 일종의 약간 임대인한테는 이게 족쇄가 될 수도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뭐냐? 임차인이 이 상가를 갖다 10년 동안 잘 썼어요. 10년 동안 잘 쓴 다음에 어떤 임차인 하나 데려왔어요. 나 이 사람하고 권리금 양도양수 계약을 하기로 했으니까 이 사람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임대인한테 얘기를 하면요, 임대인은 그 요구를 거절할 수가 있다 없다? 거절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임대인이 나는 쟤하고는 계약 체결하기 싫은데 거절을 해버리면은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하는 걸 방해를 해버리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임차인이 자기들끼리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겠다라고 해서 다른 사람 데려온다라고 하면은 임대인은 어쩔 수 없이 계약을 체결해줘야 된다. 만약에 임대인이 그 계약을 체결하기 싫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임대인이 그 권리금을 대신해서 물어주면 되겠죠. 그렇게 싫다라고 하면은 계약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약간 임대인한테는 조금 불리한 내용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임차인만 국민이냐, 임대인도 국민인데 같이 보호를 해줘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실 수도 있지만, 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해준다라는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여러분들 반드시 알고 계시면 좋은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이 임대인이 기지를 발휘해서 그래? 너가 들어온 애랑 계약은 체결해주겠어. 근데 내가 그동안 너한테 월세 200만 원씩 받았잖아. 앞으로 새로 들어온 애한테는 400만 원 받을 거야. 이렇게 하면은 새롭게 들어온 임차인이 계약 체결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렇게 하는 것도 된다 안 된다? 그것도 안 됩니다. 그렇게 갑자기 임대료를 급등시키는 그 내용도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한 걸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은 사실 임대인분들한테 조금 부담이 될 수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상가임대차보호법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다른 점 중에 하나가 바로 환산보증금에 대한 개념입니다. 주택임대차는 환산보증금 이런 개념이 없거든요. 근데 상가임대차보호법은 그 보증금의 범위를 갖다 계산할 때는 반드시 환산보증금을 정해서 계산하게 됩니다. 그 환산보증금을 구하는 공식은 어떻게 되느냐? 바로 보증금 플러스 월세 곱하기 100 이렇게 하시면 환산보증금을 구할 수가 있다. 그러면 그 환산보증금을 구하는 예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임차인이 보증금이 2천만 원이고요. 월세가 30만 원이다. 이런 경우라고 하면은 이 임차인이 보증금이 2천만 원을 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환산보증금이라는 걸 구해서 그 보증금을 한다라는 내용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 임차인이 보증금 2천만 원이 월세가 30만 원이면은 2천만 원 플러스 월세 곱하기 100이니까 30만 원 곱하기 100 하게 되면 이제 환산보증금이 나오겠죠. 여러분들이 너무나 예전에 공부하셨기 때문에 잘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이 사칙연산이라고 하면은 곱하기를 먼저 하고 더하기 나중에 하는 거 다들 너무 잘 알고 계시죠? 곱하기를 먼저 해야 되다 보니까 30만 원 곱하기 100 하다 보니까 얼마입니까?
3천만 원 플러스 보증금 2천만 원 하다 보니까 이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은 2천만 원으로 보는 게 아니라 5천만 원으로 본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상가임대차 보호법하고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차이점이다. 나머지 대항력 인정해 주는 거하고 5선 변제권 인정해 주는 거하고 최우선 변제권 인정해 주는 그런 개념은 거의 다 동일하다라는 점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여기 한 가지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점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상가임대차 보호법 그 표, 요일표를 한번 보면은 보호법 적용 범위라고 하는 그 칸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금액이 정해져 있는데 만약에 그 상가임차인이 환산보증금을 구해봤을 때 그 보호법이 적용되는 그 범위를 넘어가게 되면은 상가임대차 보호법을 적용해 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건데 예전에는 실제로 환산보증금의 금액이 그 보호법 적용 기준을 넘어가게 되면은 상가임대차 보호법 자체를 인정 안 해줬습니다. 근데 법이 많이 개정됐어요. 법이 많이 개정돼서 만약에 그 상가임차인의 환산보증금이 보호법 적용 대상을 넘어간다라고 하더라도요 상가임대차 보호법을 적용해준다. 대항력도 인정해주고 10년 동안 장사할 수 있는 권리도 전부 다 인정해주지만 다만 뭐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냐면요 여전히 우선 변제권을 인정해주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환산보증금이라는 개념이 있고 그 환산보증금이 보호법에서 적용받는 대상을 넘어가게 되면은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라는 점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여러분들하고 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 임대차 보호법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경매 투자하실 때도 꼭 필요한 법률 중에 하나지만 내 자산을 지킬 때도 반드시 필요한 게 임대차 보호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은 공부를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